많이 우리는 이제 수열에서 마지막 단원을 지금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마지막 단원 이름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뭐냐면,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정의하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 예전에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쪽 파트가 가장 어려웠어. 이게 이제 뭐 점화식이라고 해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그런 건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점화식 정도만 공부를 하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고,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야. 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뭐 어떤 특정한 수 이렇게 a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 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d라고 이렇게 표현 물론 하기도 하지만 뭐 d 대신에 어떤 특정한 값 a 뭐 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A2에서 A1을 빼도 얘고 A3에서 A2를 빼도 얘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n번째 항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어떤 이런 n에 관한 항들을 이용해서 그 수열을 표현하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an 플러스 1이 있고요. 자, an이 있고요. 이게 어떤 특정한 b라는 값을 만약 갖는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 얘는 등비 수열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일반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합이 뭐 원소를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 있었고 조건 제시법도 있었고 벤다이어그램도 있었잖아. 그치? 그거 마찬가지로 수열을 우리에게 이제 어쨌든 소개를 할 때 수열을 직접 나열 수도 있겠지. 항들을. 그쵸? 그게 이제 뭐 집합의 원소나열법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일반항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지. 일반항으로. 조건 제시법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납적 정의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활용을 해서 관계를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게 n번째 항에서 2를 더해서 얘가 다음 항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무슨 표현이 되겠어? 등차 수열이다 라는 표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나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거 두 개밖에 안 해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an에서 n번째 항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더해서 다음 항이 나오게끔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으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아, 너는 등차 수열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뒷값은 뭐라고 보면 돼? 공차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당연히 양 옆에 있는 거를 더하는 거는 가운데 있는 거의 몇 배하고 두 배하고 똑같다. 이게 등차 수열만 갖는 전형적인 특징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는 뭘 말하는 거냐?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을 나에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지.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2를 뺀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고 n 플러스 1에서 n 걸 뺀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열이 막 있는데 여기서 얘를 빼나 여기서 얘를 빼나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바로 뭐야?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등비 수열 뭐 같은 얘기예요. n번째 항에다가 r이라는 특정한 값을 곱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낸다. 그런 수열이다라는 얘기지. 등비수열, 등비수열, 등비중앙 두 개를 곱한 거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다. 얘는 이걸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a 뭐 n 플러스 5가 있고요. an이 있으면 a 엄마 5가 있고 a n마 10이 있으면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는
차이가 5개잖아. 차이가 5개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다 이런 얘기야. 나누었을 때 5칸끼리 나누었을 때 똑같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뭐니까 R의 5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모든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법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 한번 잠깐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자, A1이 3이다. 첫 번째 항이 3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n번째 항에서 5를 더해서 다음 번째 항으로 넘어간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5가 바로 뭘 말하는 거니? 공차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니까 5n 하시면 되고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빼기 2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5를 곱했잖아. 그치? 곱해서 다음 번째로 넘어간 거야.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 첫 번째 항 3 곱하기 5의 n-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중요한 거는 이게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 뭐 모릅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너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 너 뭐야? 너 등비 수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2하고 5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2잖아. 그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러면 당연히 D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고 첫 번째 항이 2가 되는 거니까 AN은 뭐 3n 빼기 1 이러면 끝나겠죠. 이해되시죠? 30 곱해서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30 곱해서 같잖아. 첫 번째 항이 1이잖아. 그러니까 AN은 1 곱하기 3의 n-1 1 없애주면은 이게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런 거 뭐 관계식 구하라. 지금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쵸?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1번. 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더해서 특정한 수를 더해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AN이라는 거는 3n 하시고 첫 번째 항이 2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됐죠? 두 번째 거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지. 이거 보니까는 뭐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넘어갈게요. 자, 항의 규칙을 찾아서 항 구하기. 자, 이건 뭔 소리냐면 얘들아 이게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특정한 어떤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A 뭐 10 이런 식으로. 범위가 예를 들어 어떻게 이제 좁혀졌냐면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는 등차나 등비 두 개로 딱 줄었어. 원래 이제 사실 일반항을 구하라는 이쪽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였거든 사실은. 관계를 내가 다 이렇게 막 식을 변형해서 분석을 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뒤쪽에는 책이 좀 내용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책이 개편되면서 일반항을 구하라, 즉 AN을 구하라는 거는 등차나 등비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항을 구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반항을 구하라는 거는 함수식을 구하라는 말이야. 특정한 그 값을 구하라는 말은 함수 값을 구하라는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함수식을 구하라는 거, 값을 구하라는 건 당연히 값이 훨씬 편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값을 구하라는 말은 등차, 등비만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등차, 등비는 하지 않고요. 등차, 등비가 아닌 다른 수열들에 대해서 특정한 항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뭐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서 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뭔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1번 문제 보세요. 자, A1이 1이고, 이건 뭔 소리니, 얘들아? n번째 항에서 이렇게 변형된 값을 더해서 다음 항으로 가는 거지. 이해돼? 그럴 때 A 10번째 항이 얼마냐? 그냥 뭐 하면 된다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두 번째 항은 뭐냐? A 두 번째 항. n에다가 뭐 지금 1 집어넣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전 거 얼마야? 1 더하기
이 n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1 들어가야 되겠지. 그치? 여기다가 1 넣었을 때가 뭐니까? 지금 A2 값이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돼서 A2는 3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 A3는 뭐냐? 전에 거 3 더하기 여기에 2가 들어가잖아. 2가 들어갔을 때가 3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n에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7이 됩니다. A4는 7 데려오시고요. 6이 되겠지. 그 다음은 여기다 1, 2, 3 집어넣고 여기다 그냥 여기다. 그러면 13이 되겠지. A5는 13 데려오시고 8, 21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얘들아 이제 우리가 이제 개차 수열학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에는 니네 선배들은 다 배웠어. 한참 선배 한 5년 이상 선배들은 다 배웠던 내용이야.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뭐 개차 수열학을 굳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나열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A 10번째 항이니까는 그냥 10번째 항은 뭐 얼마에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았니? 근데 예전에 이제 왜 이게 이중 정리 어려웠냐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에 일반항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뭐 했어? 공부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진짜 수열에서 완전히 헬 중에 헬이었던 그런 단원인데 없어졌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뭐 하면 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문제 아니야. 그냥 대입하라는 거야. 왜? AN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니까.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지금 나에게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관계들만 잘 따져보면 돼요. 그럼 A2는 뭐냐? 2A1 더하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전에 거를 2배하고 1 더하는 거잖아. 그치? 전에 거가 1이니까 2배하고 1 더하면 3이 되겠지. 그러면 A3는 뭐냐? 이 관계만 좀 빨리빨리 익히면 돼. 전에 거를 몇 배하고 2배하고 1 더한다는 얘기잖아. 얘는 전에 거를 2배하고 1 더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2배하고 1 더하면 7이 되겠죠. 이렇게. A4는 뭐가 되겠어? 2배하고 1 더하니까 15가 되겠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았니? A 뭐 5는 뭐가 돼? 2배하고 1 더하니까 이렇게. A6은 2배하고 1 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A10 값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아무런 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뭐 이렇게 막 관계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는데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풀라는 뜻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풀라는 겁니다. 아셨죠? 문자가 막 20막 이렇게 나오고 또 아,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네? 죽었어. 오, 수업을 하지 말라고. 배터리가 없나? 배터리가 없나 본데? 나 그럼 큰일 나. 나도 보세요. 그러니까 관계만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잘 생각하셔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책처럼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 책도 그렇게 했잖아. 뭐 그냥 차례로 대입해서 이렇게 푼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20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2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나오냐? 뭔가 규칙이 있을 때. 규칙. 그러니까는 규칙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규칙이 없을 때는 보통은 뭐 10에서 뭐 앞뒤로 해서 뭐 한 7, 8, 9, 10, 11, 12 이 정도가 제일 잘 나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냥 19 하라. 이렇게. 19 하라. 다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어떻게 복잡하게 생겼더라도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대입해서 쭉 풀어내는 거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3번처럼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 주기를 이용해서 이제 나올 수도 있어. 주기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어? 좀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 주기를 이용해서. 일단은 얘들아, 니네가 이거를 딱 보고 주기가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알아 몰라. 모르죠. 그리고 이런 게 뭐가 아니니까 등차나 등비나 이런 게 아니니까 몰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일단은 대입하는 거야. 그냥 별 생각 없이 대입해보면 여기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주어진 항이 이렇게가
그러니까는 a n 플러스 2가 자기 앞에 거에서 그 앞에 거를 빼서 만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3이라는 거는 a2에서 a1을 빼서 만든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1, 2는 이렇게 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해보니까는 4란 얘기야. 그러면 a4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3에서 자기 앞에 거에서 그 앞에 거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야. 해보니까는 마이너스 5야. 해보니까 마이너스 4야. 뭐 1이야. 5야. 자,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5번째, 6번째, 7번째 정도, 8번째까지 해서 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구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차피 뭐 A10을 구하라고 하면 10번째 한까지는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냥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6개가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 다음에 7번째 했을 때 뭐가 나왔어? 4가 나왔어. 얘가 나왔네, 얘가 이렇게. 그렇다고, 4 다시 나왔네 하고 바로, 너까지 주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3개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세요. 3개까지 정도는. 2개까지만 가지고도 또 엉뚱한 값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 알겠지? 그러니까는 조금 더 어쨌든 사실 2바퀴 돌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바퀴 돌았어. 다시 4가 시작됐어? 그러면은 마1, 마5, 마4 그 다음에 뭐 어쨌든 1, 5 이렇게 2바퀴까지 도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근데 보통 3개 정도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3개 정도 맞으면 그 다음은 다 맞아. 근데 2개까지는 좀 조심해야 돼. 1개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 하나 나와서 또 다른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주기가 되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하면 돼? 한 6개니까 여기 뭐를 갖다가 670을 갖다가 그쵸? 6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6으로 나누시면은 뭐 600은 지금 의미없고 70만 나누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얼마니? 70에서 60은 의미가 없지? 그럼 10을 나누면 뭐가 돼? 4가 되는 거잖아. 4가 되면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n 플러스 1, 2, 3, 4, 5 나누기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이거니까 A4가 답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A4. A4면 얘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일단은 1, 2, 3, 4, 5, 6 다시 또 돌아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관계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 다음에 뭐 A 6번째 항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쪽 부분은 일단은 뭐 공부를 조금 그냥 스탑 시켜 놓으시고요. 학교에서 어느 만큼을 나가느냐 따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깊이 있게 나가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냥 아예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게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선생님들 약간 성향이야.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또 약간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활용은 그냥 일단 크게 그냥 염두에 두지 마세요. 알겠지? 염두에 두지 마시고 넘어가고 뭐 악수하는 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다 그냥 일단 냅두세요.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하노이 탑과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는데 이 하노이 탑하고 피보나치 수열은 한번 읽어보세요. 하노이 탑은 이거 뭔지 혹시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 애죠. 다 이렇게 옮기는 거 이렇게. 아니 이거 잘 모르니? 그러니까 이 규칙이 뭐냐면 작은 거가 있으면 큰 것이 그 위에 못 올라가. 규칙이. 항상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렇게 큰 거 위에 작은 거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작은 거 위에 큰 거는 못 올라가. 이렇게 반지름이 큰 거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서 이쪽에 있는 애들 갖다가 이쪽이든 둘 중에 하나로 다 여기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다 옮기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냥 예를 만약 1번, 2번 해보면 1번 이렇게 옮겨서 1번. 그럼 2번은 어디로밖에 못 가? 여기밖에 못 가, 2번은.
알겠니? 그럼 3번은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3번 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 다시 1번을 끄집어내고 여기다 3번 해야 되는 거지. 다시 3번 했다. 그럼 또다시 이제 1번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여기나 여기 가야 되잖아. 근데 1번이 가는 순간 당연히 뭐가 스탑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던 2번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올리는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1번이 이제 이쪽에 1번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4번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시 옮긴다. 뭐 이런 거야, 그냥. 읽어보세요. 64개가 이렇게 있는데 64개의 원판을 처음 놓여있던 막대에서 다른 막대로 옮기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했대. 갑자기 웃어. 갑자기 환타지. 그런데 이 64개의 원판을 또 수학적으로 이걸 또 증명을 했어요. 64개의 원판을 옮기려면 최소 이만큼이 필요한 거야. 2의 64제곱 빼기 1만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만큼 필요해, 이만큼이. 그래서 원판을 하나 옮기는데 1초가 걸리고 쉼 없이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매일 옮기면 5,849억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일은 없겠네요. 오. 일단 그런 이야기니까 읽어보시고, 피보나치 수열은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계에서 굉장히,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교과서에도 피보나치 수열. 자연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러한 수열인데, 피보나치 수열은 이런 거야, 얘들아.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A3은 A2하고 자기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A4는 뭐가 돼야 되겠어? A3하고 A2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그래서 처음에 1이 주어지면 얘는 뭐가 되겠어? 자기 앞에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2가 돼야 되겠지.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앞에 거니까 3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은 두 개 더하니까 5개, 그 다음은 8개, 그 다음은 13개, 그 다음은 21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러한 수열이 자연계에서 뭐 나뭇가지에 뭐 솔방울, 해바라기 씨, 뭐 파인애플의 껍질, 하여튼 이런 것들, 나선 모양의 뭐 앵무조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라고 해서 뭐 자연수열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참고로 그냥 뭐 그런 것도 하시고, 마플 보충에 이제 6번 보시면 여러 가지 점화식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여기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까지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을 잡는 거였어, 사실은. 근데 이게 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 있는 친구들 읽어보시고, 쌤이 볼 때는 읽어볼 이유가, 이거 읽어볼 시간에 앞에 거 복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뭔가 이렇게 수학에 어떤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점수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일단은 점수 목적이니까 그렇게 합시다.